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빚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머릿속이 복잡하신가요? 사실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너무 자주 실수하는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다 풀어드릴 거예요. 저도 수백 사건을 맡으면서 경험했지만 의외로 간단한 것에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영상 한 편으로 최소한 변호사도 잘못하는 그 실수들 당신은 다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첫 번째 장면에서 바로 실제 상담 현장의 고통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집중해 주세요.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제가 직접 도운 분들 중에도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5가지 흔한 실수로 인해 사건이 꼬여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실제로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작성이나 탕감 가능 채무액을 잘못 계산하던데 이런 게 쌓이면 기각이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참고로 탕감률도 70-90%까지 뚜렷하게 나온 사례가 있었지만 채무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다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왜 이런 실수가 발생하는지 다음 장면에서 사례와 함께 낱낱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법적으로는 연체가 일정 기간 넘고 소득이 있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지만 인가가 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사람마다 부양가족, 거주지역, 소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매달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도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과 지방 1인과 3인 가구는 월 인정 금액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실제 변제금 부담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정확히 나에게 맞는 금액과 절차를 모르면 서류 한 장 때문에 기각되기 일쑤죠. 이 부분 다음에서 직접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2023년 기준으로 월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 근거해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뒤늦게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서 혹은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숨기고 버팁니다. 실상은 매달 이자만 내도 감당이 안 돼서 원금은 전혀 줄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전국 법원마다 생계비 기준과 심사 방식이 다른 것도 혼란을 더합니다. 이 부분 다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 대해 일단 신청하면 다 끝난다라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가족과 마주 앉아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죄스럽다고 하세요. 아이가 새 운동화 사달라고 해도 한숨 먼저 나오는 자신이 꼴 보기 싫어서 밖에 나가서 혼자 우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실제로 한 분은 퇴근 후 집 앞 슈퍼에도 못 가서 밤늦게 사람 없을 때만 슬쩍 장을 봤다 하시더라고요. 채무 압박이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에게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죠. 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자기 비난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저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만났어요. 잠깐, 이 감정이 너무 익숙하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음에서 더 들려드릴게요. 몇 분은 상담실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굳으셨거든요. 한숨만 쉬다 겨우 입을 여시더니 내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줄 몰랐다 하시더라고요. 추심 전화는 이미 번호를 여러 번 바꿔맞고 문자 수십 건이 쌓여 있어도 삭제만 반복하는 생활. 압류 통보 한 장이 집에 날아들었을 땐 가족들에게 끝까지 숨기려 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 상담을 결심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남의 얘기 같지만 내 얘기 같다 느끼셨으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뿌리부터 짚어볼게요. 사실 빚 문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최근 통계에서도 개인회생 접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새벽 3시,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만 보내는 자신을 마주한 적 있으세요? 매달 카드값 마감일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 정말 고통스럽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오늘 또 어떤 전화가 올지, 혹시 집이나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진 않을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빚이란 게요.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그 무게가 하루하루 눌러와서 결국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얼굴조차 마주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실제 상담에서 들었던 한마디, 이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는 절절한 고백이 아직도 마음을 울려요. 여기까지 공감된다면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 고통스러운 일상의 한 장면을 더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제 변제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소득 구조가 복잡하면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잠깐 실수를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김 선생님과 박 여사님은 모두 변호사의 안내만 믿고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 모두 부양가족 증빙, 거주지 증명, 소득 구분 등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꼬였습니다. 회생법원은 요즘 각 사건별로 상세 서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체 변제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사건이 지연되기도 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실천법, 내 소득 증빙과 지출 내역이 법원에 낼 수 있도록 정돈됐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월급 명세서만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퇴직금, 상여금 제외하고 순수 월 급여만 인정된 사례가 많아요. 또 가족이 잠시 등본에서 빠져 있었다면 실제 부양가족 인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단순히 서류만 모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각 서류의 최신성, 일치성까지 따져봐야 해요. 실제로 서울과 지방법원이 요구하는 서식도 차이가 있으니 내 지역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아직 남은 실수 한 가지, 다음에서 공개할 예정이에요. 마지막 실천법, 최근 몇 년간 법 기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꼭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5년을 매달 내야만 면책이 됐는데 지금은 다양한 사유로 변제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예요. 또 생계비 산정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4편을 기준으로 법원 공지사항이나 최근 판례 자료까지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솔직히 변호사도 매번 바뀌는 기준을 다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최신 정보에 한 번이라도 직접 접근해 보는 게 실수를 줄이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상담 예약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혼자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는데 실제로 상담 한 번으로 잘못된 정보나 불필요한 불안에서 해방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수백 명의 사례를 직접 봐왔지만 첫 한 걸음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정확한 탕감률, 월 변제금, 그리고 어느 정도 생계비가 인정되는지 본인 상황을 전부 봐야 알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구나 본인 상황이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전문가 상담으로 내 문제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에서 더 쉽고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막막함에서 한 걸음 떼셨다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나의 채권 리스트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겁니다. 저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부분인데 신용카드 부채, 대출, 사채 등 각각 목록을 적고 최근 3개월 내역 출력해 두세요. 간단해 보여도 실제 법원에선 이런 기본 자료가 초신속 인가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열쇠거든요. 본인 계좌만이 아니라 배우자, 가족 명의 또는 같이 쓰는 계좌까지 따로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준비하면 한결 여유 있게 실제 절차를 밟아갈 수 있어요. 아직 마지막 남은 실전 팁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절대 혼자서 결론 내리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당사자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후기만 믿고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다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똑같은 세부 사항이라도 본인 채무 규모, 부양가족, 지역 특성과 최신 변제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정확한 답은 항상 본인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다뤘던 모든 실수, 이제 빚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고 전문가의 손길을 한 번만 꼭 확인해 보세요. 계속 이어질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저는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고통 끝에 개인 회생을 시작하는 걸 지켜봤어요.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진짜 희망은 그 과정 속에서 한 번은 내 삶을 다시 정리해 볼 기회를 가진다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김 선생님은 3년 만에 전체 빚의 80%를 탕감받고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외식다운 외식을 하셨다고 해요. 물론 사람마다 결과는 다릅니다. 부양가족 수, 채무액, 소득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누군가 반드시 나와 같은 고통을 겪다 탈출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곧 더 깊은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박 여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혼자 힘으로 버티다 결국 무릎 꿇고 상담 요청을 하셨죠. 처음엔 자신이 부끄럽다고 울보듯 털어놓으셨지만 실제로 면책 결정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에 상담받았으면 아이들한테 덜 미안했을 것 같아요. 박 여사님은 자녀 2명, 그 상황에서 약 70% 정도 빚을 탕감받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고 사건마다 다르지만 사소한 실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더 실감하실 거예요. 내 삶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는 한 걸음,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곧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사실 빚에 둘러싸인 하루하루는 엄청나게 지치고 두렵죠. 하지만 이걸 끝내고 명확한 탈출구를 찾으며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간 분들도 무척 많아요. 이 사장님도 75% 이상 탕감받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평온한 저녁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탕감률, 면책 인정액이 모두 다르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개인회생은 범죄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법이 보장한 기회거든요. 부끄러움 내려놓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지 마세요. 마지막 한마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오늘도 어깨 짓누르는 그 무게 잠시 내려놓으세요. 과거 실수, 남과의 비교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용기가 제일 중요해요. 빚, 언젠가 끝납니다. 실제 수백 번 확인한 현장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단 한 번의 전문 상담, 한 번의 서류 정리에서도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의 기회는 존재합니다. 오늘의 변화, 당신이 시작하실 차례입니다.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한 번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엔 변제금 부담 줄이는 실제 팁 준비해 두었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